예, 처음 본인이 이제 그 모두 진술서부터 저렇게 이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서부터 온갖 82분에 걸친 이제 망언이 이제 쏟아진 거죠. 네. 하나하나 보죠. 예. 네. 자, 윤석열이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저건 초지일간 얘기하던 거예요. 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 안보, 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 즉 계엄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건 이제 헌재에서 근데 다 탄핵이 됐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헌재 결정문이죠. 네. 4월 4일 날 헌재 결정문인데 네.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네.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분명히 주장인데. 고도의 통치 행위에 분명하지만 계엄도 역시 그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역시 본질적 한계에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 긴급조치권을 발동을 할 경우에는 역시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헌재가 명확히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 와서 역시 탄핵당한 본인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 결정을 자기는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 헌재 결정문을 안 봤을 거라고 설마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냥 뭐 미친 척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실탄 지급은 안 했다 이런 억지를 많이 썼는데 시간하고 실탄 지급 이거 가지고 억지를 많이 써요.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할지 말지 어떤 요건에 대한 판단은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일단 계엄을 발동을 하게 난 뒤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인데 네. 자기는 이 국회가 계엄 해제되자마자 바로 그 국회의 요구를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엄이 이제 지속됐던 시간은 이제 한 몇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연 이런 몇 시간짜리 계엄으로 이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항상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그리고 민간인들하고 충돌을 하지 말라라고 자기가 지시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헌재 결정문을 보시면은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자신이 그 국회의 그 계엄 해제에 신속하게 그걸 응해서 계엄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고 그 계엄을 발동을 했지만 결국 시민들이 몸으로 결국 계엄군을 막아쓰면서 그리고 국회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결국 국회가 어렵게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했고 결국 그래서 계엄이 수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결단이나 수용이 아니고 결국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 줄 탄핵, 계엄 선포를 왜 했느냐에 대한 그 탄핵 얘기를 또 오늘 또 일장 연설을 했나 보죠. 네. 감사원장 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었다. 예. 그동안 어떤 비상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줄 탄핵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었음을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 헌재에서 네. 탄핵이 됐죠. 그렇죠. 탄핵소추 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의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 문장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부터 그리고 방금 전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얘기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탄핵 소추권 남용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헌재가 저렇게 저 기조로 판단했습니다. 네. 분명히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거꾸로 헌법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까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엄을 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역시 이제 헌재 결정을 다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줄탄핵 관련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이진숙 그 결정문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결정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셀러스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근데 저렇게 반박을 당하고도 저걸 또 모른 척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부분도 계엄의 원인이었다. 계몽령이라는 말 이번에 참 아주 유행어처럼 번지긴 했는데 좀 황당한 얘기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다니요. 네. 네.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야당의 입법 독주한 위험성을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죠. 계몽령. 계몽령. 네. 네. 뭐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도 아니고 저 계몽룡은 뭡니까 도대체? 저런 황당한 조어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비웃음을 샀는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죠.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계몽령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그렇죠. 계엄령은 선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냥 뭐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 형태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걸 이제 멀쩡한 변호사,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저는 계몽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헌법 좀 심판정에서 그 대놓고 하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이거 계몽령 이거 좀 먹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오늘도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 계몽령 궤변을 늘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전혀. 네. 그 메시지 계엄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메시지만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집행될 거라고 네.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네. 야간 통금 부분만 그래서 자기가 제외를 시켰고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근데 저 말에서 사실은 모순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집행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야간 통금을 부분을 포고령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사실상 헌재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82분간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속 그 모든 헌재의 결정들을 전부 다 뒤집는 인정하지 않고 그런 발언을 잘 늘어놓은 겁니다. 네. 지규현 판사 입장에서도 참 저 82분을 저 중간에 말을 끊어도 말도 안 듣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체포 지시, 그죠?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홍장원 전 1차장을 통해서 누굴 체포하라고 했다는 건 전부 쇠빵갈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헌재에서 비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군 봉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홍장원 1차장한테 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거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다 뒤집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또 중앙선관위 군 투입한 것은 네, 이거는 사실상 상당한 궤변이죠. 이게 좀 네. 코미디예요, 이 자체가. 네. 서버 사실 점검. 이제 영장 없이 이제 그 중앙선관위 서버 이제 압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수사관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장 외 없이 이거 압수를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운운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서버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들여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서버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자, 부정선거 얘기에 그게 나오죠. 네.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 소송에서 법원의 현장 검증에 응하해 왔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 뭐 압수 그런 서버 점검을 하기 위해 사람을 그렇게 군을 보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뭐 그게 이제 의혹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뭐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계엄군을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제 요 헌재 결정을 이제 보고 윤석열이 이제 또 새롭게 신박한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영장주의 왜 영장 없이 집행을 하려고 했냐 헌재가 지정하니까 아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었고 그냥 서버를 점검하러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자체를 운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살짝 바꾼 거죠. 네. 궤변입니다. 궤변.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엄을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 구상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그 공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긴 하겠지만 이미 그 2024년 그 총선 직전에 3월 달인가요? 그때에 이미 국정원장,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이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걸 다 털어놨어요. 네. 근데 본인만 이제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그냥 코미디로 몰아가는 거죠. 네. 한 줄 더 읽어드릴게요.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실시, 구데타 이런 거랑은 다르다. 이러면서 메시지만 알리는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이것도 제일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 집권하고부터 계속 준비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궤변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계몽룡 그 주장의 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하고 대통령은 그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훈련용 계엄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 그 민방위 훈련식으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계엄은 이렇게 늘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계엄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연습 삼아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망언 제조기 윤석열 입에서 참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요. 숱한 망언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상황이 국힘 내부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국힘에서는 저런 윤석열을 놔두고 대선을 치렀다가는 진짜 망합니다.